계엄에 참여한 장군 등 군인들에 대한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군사법원. 김용현 전 장관 직속 수사단 혹시 참여하셨습니까? 일단 혹시 뭐 고비한 목적이나 임무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대령님, 실탄 챙기라고 누가 지시하셨습니까? 혹시 PD수첩입니다. 그냥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 제2기갑여단도 혹시 계엄 당일에 출동 계획이 있었었나요? 없었었어요. 장군님. PD수첩은 계엄 임무를 부여받았던 여러 군인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수 없고 저희 상급부대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쌤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아시잖아요. 저희는 상급부대 승인 없이는 못 한다는 것을. 요 정도까지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날 동원이 됐고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 고백의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2024년 12월 3일 밤 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 1,109명이 국회의사당과 민주당사 등에 투입됐고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 212명은 국회에, 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204명이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습니다. 모두 1,605명의 군인이 계엄에 동원됐습니다. PD수첩은 12월 3일 밤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됐던 한 군인을 만났습니다. 오랜 고심 끝에 그가 인터뷰에 응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특검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몇몇 행위 때문에 그 현장에 뭣도 모르고 끌려가서 지금 계속 욕을 먹고 질타를 받고 적어도 역사의 나쁜 오점으로 저희가 기록되는 건 원치는 않습니다. 저희를 계엄군으로 그 상황에 이용한 거지 않습니까? 정치적 수단으로. 오물풍선 때문에 국회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다는 그는 시민들의 저항에 당황했다고 합니다. 오물풍선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당연히 비상 걸리니까 오물풍선 때문에 남북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날 12월 3일도 이제 또 오물풍선 얘기하시면서 이제 대기를 잘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그는 자신이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하는 계엄군인 줄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단순한 검색과 언론이라든가 뭐 이런 유튜브 영상이라도 하나 좀 보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으면, 근데 정말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게 안 됐던 겁니다. 저도 정말 혼자 문 닫아놓고 많이 울고 고민도 많이 하고 진짜 그랬습니다. 이게 과연 더구나 정말 무서워진 건 뭐냐면 저희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지시를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 지시는 당연히 합법적이고 정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베이스에 깔고 있던 겁니다. 국회 안팎에서 대치했던 군인들, 시민들 모두가 혼란스러웠던 밤. 특전사 특수부대 707 특임단 소속 한 군인이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주권자인 국민님을 기억해 주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국가 몽례를 하고 물러가는 그 장병을 봤을 때 되게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마음까지 들었어요. 왜 군대를 저런 모습까지 몰아붙였을까라는 생각이 그때는 들었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대원들은 이용당한 피해자입니다. 707 특임단 김현태 단장.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는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나 김현태 단장은 며칠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전화를 받고
용산 앞에서 기자회견 봤습니다. 저는 그에 찡했습니다. 특임단장께서 저를 포함해서 국회의원들 체포 지시 받으셨죠? 저는 국회의원 체포 관련된 지시는 없었습니다. 의원님, 제가 받은 임무는 건물 봉쇄였고 저는 봉쇄 상황에서 출입문을 봉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절차를 했습니다. 그 후 707 특임단이 기자를 포박하는 등의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창문을 깨고 전기를 차단하는 등 국회의사당 침탈에 깊숙이 개입한 707 특임단. 707 특임단 출신 김모 씨를 만났습니다. 20여 년 군 생활을 마치고 올해 초에 전역했습니다. 이거 이제 뭐 저희 특전사에서 기본적으로 지급된 특전복 이제 부대 이제 마크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공수. 공수 이제 백호 정신. 백호인은 국가 국민에 대한 조건 없는 충성과 부대와 전우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슴 깊이 품고 죽음이 우리를 가릴 때까지 백호 정신으로 부대 전통을 계승한다. 국가와 시민을 지키는 707 전사라는 자부심으로 충만했던 그에게 12.3 계엄은 5점으로 남았습니다. 그런 조직인데 아무래도 저희의 좀 주적이라든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조직, 세력, 단체에 대한 대응과 작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이렇게 시민들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 아군이지 않습니까? 좀 아군들에 대한 어떤 통제와 작전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인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국민을 죽일 거야. 명령을 거부하거나 불응하면 군법에 대한 해부를 당합니다. 사회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어떤 지시를 어겼을 때와 저희가 이제 어떤 상급자의 명령과 지시를 어겼을 때는 아예 이거는 다른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셉니다. 항명죄가 되게 무섭습니다. 예. 군형법상 항명죄는 계엄 지역의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생각보다 이게 형량이 세요. 일단은 군인 같은 경우에는 보직계임이 될 것이고요. 징계를 받고 급여상의 처우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기소가 되면 일단 그 기소휴직이 되면서 급여도 상당수 거의 삭감이 되고 재판 과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재판하는 동안 소송 비용 어마어마하죠. 좀 삶이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되는 거죠.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만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이제 판례통해서 항명죄에 대해서는 그때 외관상 명백히 불법이라고 보이지 않는 명령에 대해서는 정당한 명령이라 보고 따르도록 그렇게 법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휘관이 지금 즉시해라고 최종적인 명령을 내렸다면 미정직하는 행위들도 항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아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이로써 피의자는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해서 상관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겪는 고초를 군인들도 지켜봐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국회의원 끌어내는 건 아무리 들어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때부터 임무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안 갈 수도 없고 안 가자니 또 박정훈 대령이 말 안 들었다고 시킨 거 안 들었다고 항명죄로 징역 3년을 군 검사들이 구형했는데